자, 이번에는 건축 신고입니다. 474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해당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문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에게 돼 있죠. 이제 괄호 한번 묶어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특시특도 시군구청장 허가권자가 원칙적인 허가권자고 예외적으로 특광시장 있죠. 특광시장은 대형 건축물 몇 층 이상? 21층. 연면적 합계는 10만. 그때만 나오거든. 그 허가할 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신고 대상은 경미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럼 경미하기 때문에 특광시장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하는 데는 특광시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고 특시특도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 밑줄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박스가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또 애를 매길 텐데 우리는 꼭 정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프린트에 공식이라고 적어드린 부분 있죠. 공식이라고 적어드린 부분 요걸 일단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공식이 뭘까요?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우리나라 어디든지 신고를 하면은 다 뭘 받은 걸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1번에 바닥 면적 합계가 나오죠. 바닥 면적 합계. 자, 바닥 면적 합계가 결국은 연면적이죠. 바닥 면적 합계가 있고 또 연면적 합계가 나와요. 우리 기본서는 동그라미 5번의 기역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5번의 기역. 연면적 합계 나오죠. 연면적 합계가 나옵니다. 자, 연면적 합계가 나와. 그 연면적 합계라는 건 건물이 한 동이요, 두 동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연면적 합계에는 연면적도 들어가.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도 사실상 연면적 합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한 개가 뭐가 있느냐면 대수선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우리 기본서에는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동그라미 3번은 그 동그라미 3번 수치가 일단 제일 어려워. 우리 시험에 나와도 그걸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걸 이번 주에서 반드시 잡아버리세요. 그걸 0이 3층, 0이 3층. 0이 3층은 연면적은 200, 층수는 몇 층? 3층입니다. 둘 다 미만이에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층수는 뭐 3층 미만이에요. 우리는 이게 0이 3층입니다. 0이 3층은 늘 미안해요. 0이 3층은 늘 미안해. 자, 이 연면적 200 미만, 층수 3층 미만. 이 0이 3층이 여기 소규모 건물이거든. 요 소규모 건물은 결론적으로 아까 대수선 공부했잖아요. 대수선은 무조건 신고입니다. 이 소규모 건물을 대수선한다. 이건 무조건 신고야. 아까 대수선은 증설 해체도 있고 뭐가 있었어요? 수선 변경도 있었죠. 수선 변경 전부 신고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나라 어디든지 0이 3층을 대수선한다. 그럼 무조건 신고입니다. 요거 세개 잡는 거예요. 자,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까지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느냐면은 85제곱미터까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까지는 신고가 가능하다. 연면적 합계는 얼마까지 신고가 가능합니까? 100제곱미터까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100제곱미터. 그런데 바닥 면적 합계 85까지 신고하고 한다는 건 뭐를 신고하고 하느냐면 증축, 개축, 재축을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축, 개축, 재축. 자, 우리가 증축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는 되는 거예요? 개축, 재축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된다 그러면 개축, 재축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 85 이하까지는 신축의 개념보다는 증축까지는 신고하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까지는
증축 가능하다. 증축 가능하다. 물론 조건이 있으면 단수 조항이 있지. 몇 층 이상 건물이 문제가 돼요? 3층 이상인 건물이 문제가 되죠. 3층 이상은 무조건 85까지 신고하고 증축이 되는 게 아니고 연면적 10분의 1 범위 안에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연면적 10분의 1 범위 안에서 바닥 면적합계 얼마? 85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85까지는 신고하고 증축이 되는데 3층 이상짜리 건물은 연면적 10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면적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그거 하나. 뭐 요 신설되고 이 단수조항 신설되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뭐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요 단수조항. 자, 요거하고 연면적합계 100 이하는 요거는 신고하고 건축 자체가 되는 거예요. 건축이 된다는 거 아까 건축이 뭐였어? 신정 계절이 아닙니까?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 100 이하는 무조건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신고하고 건축이 신축이 됩니다. 신축이 되는 거예요. 연면적 합계 100인데 가끔 연면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시험에. 연면적 단독주택 1층짜리 건물 그것만 짓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지으니까 여기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 좀 어려워요. 문제를 갖다 그런 식으로 낸다니. 어쨌든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닥 면적 합계는 85까지 증축이 된다는 개념이고 연면적 합계는 뭐 건축, 신축 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고 아시겠죠? 다 된다는 의미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일단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증축, 개축, 재축, 건축이는 건축하는 행위죠. 건축하는 요거는 대수선이죠. 그래요. 건축과 대수선을 신고하고 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건축과 대수선 신고. 자, 여기다가 이제 요게 됐으면 건축의 특례가 나오죠. 프린트 때 보면은 제가 건축의 특례라고 돼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건축을 신고하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요 건축은 뭐예요? 요 건축은 공식이잖아. 우리나라 어디든지 다 가능한 거고. 지금부터 보는 건축의 특례는 특정 지역에서만 신고하고 건축이 되는 경우야. 그 첫 번째가 그 첫 번째 건축의 특례 첫 번째는 시골에서만 신고하고 건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관농자. 관농자에서 시골에서는 어떤 건물이 신고하고 건축이 되느냐? 영이 3촌입니다. 연면적 얼마? 200 미만. 층수는 3층 미만. 둘 다 미만이죠. 이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에서만 신고하고 건축이 돼? 관농자에서만. 근데 이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한다 그러면 전국 어디든지 다 신고라고. 그러니까 소규모 건물 영이 3촌을 잘 기억하세요. 영이 3촌은 건축은 관농자에서만 신고가 가능하고요. 대수선은 전국 어디든지 다 신고로서 가능한 거야. 대수선은. 요 숫자가 제일 어려워. 영이 3촌. 영이 3촌은 늘 미안해. 됐죠. 거기 어디 나와? 우리 기본서에는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동그라미 2번. 국토개혁법에 따라 어디에서 가로 묶어볼까? 관농자. 여기서 연면적이 얼마? 200 미만. 이고 엔드입니다. 엔드. 층수가 3층 미만. 영이 3촌. 이 건물은 건축을 하려 건축이죠. 건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단수조항이 있네.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제외한다. 그 말은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시골에서 이 소규모 건축물은 신고로서 건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관농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지역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이 관농자에서 인정하는 거지 도시지역에 인정 안 되거든.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동네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동네에서는 받는다. 두 번째는 위험해. 위험해.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이죠. 붕괴 위험지구. 그래요. 방제지구라든가 붕괴 위험지역. 자, 요런 지역에서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교재는 제취약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방제지구하고 붕괴위험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영의 삼촌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건축을 신고를 하는 예외가 어디 있느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거기 리얼 있죠. 리얼 보면 국토개법에 따른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 밑줄.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죠. 산업유통형 돼 있네. 그 밑줄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산업유치법에 따른 산업단지 나오죠. 산업단지. 거기까지 다시 한번 가로로 묶어주세요. 특히 뭐 거기는 공업지역, 산업단지 이걸 물어봅니다. 공업지역, 산업단지. 자,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두 번째 인정되는 건 공업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거. 공업지역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무선형, 산업유통형. 공장 짓는 지역이에요. 그럼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공장 짓는 지역이죠. 그럼 이 동네는 뭐에 관해서는 특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공장에 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장에 관해서. 자, 공장인데 규모를 제한합니다. 규모를 제한해. 오이 공장입니다. 오이 공장. 오이 공장인데 뭐가 층수고 뭐가 연면적이냐. 요게 헷갈리면 안 되겠죠. 예, 요게 연면적 합계고요. 요게 연면적이고 연면적 합계고 요게 층수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고 대상은 층수는 전부 2층까지밖에 안 돼. 신고하는 층수는 2층까지밖에 안 돼. 여기 영의 3층도 뭐야? 3층 미만이잖아. 3층 미만이니까 2층까지만 되는 거야. 엔드입니다. 그리고 공장도 오이 공장인데 2가 층수야. 요거는 연면적 합계 500 이하. 엔드 로서 몇 층이야? 2층이야. 2층 이하입니다. 500 이하로서 2층 이하. 요런 공장을 어디다 지어?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나 이런 데 지을 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매울 게 좀 많이 나오죠. 자, 마지막에 맨 밑에 미음인가요?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면 있죠?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이나 면지역이다. 자, 면지역, 읍이나 면지역. 그럼 이 지역은 뭐 하는 동네예요? 농사 짓는 지역이죠. 그럼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뭐에 관한 특례를 줘야 돼? 농사 짓는 거 필요한 거지. 뭐 이런데 주택이나 공장 이런 말 나오면 틀리겠죠? 농사 짓는 거예요. 창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뭐 창고. 그 다음에 또 축사. 또 무슨 사?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종묘를 배양한다. 종묘 배양시설. 그 다음에 각종 뭐 화초, 분재 같은 거는 온실. 농사짓는 데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신고로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창고는 글자가 2개니까 연면적 얼마? 200. 축사, 작물 재배사는 사자 돌림이니까 400.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생겼어. 종묘 배양시설이 들어가 버리고 온실이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어쨌든 창고 빼고는 다 400이다. 창고 빼고는 다 400까지 신고하고 건축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연결시킬 수 있죠. 공장은 어디에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축사나 작물 재배사 이런 건 어디에서? 농수산업을 하는 읍면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관농자에서는 뭐 소규모 0.23촌. 관농자는 소규모 0.23촌.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98%까지 다 한 거야. 신고 대상을 98%까지 다 했어. 이제 99%로 갑니다. 대수선. 대수선의 공식은 뭐예요? 0.23촌이죠. 그럼 0.23촌이 아닌 경우는 신고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대수선 중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요 4개 중에
뭐 결론적으로 지금 다 정확하게 못 외워도 이 수순환행 있죠. 요거는 신고하면 돼요. 영희 삼촌이 아니더라도. 아시겠죠? 영희 삼촌이 아닌 경우는 요 수선만 신고해. 수선만. 그러니까 증설 해체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되고 수선만 한다 그러면 신고다. 일단 그렇게 기억합니다. 수선만 하면 신고고 수선만 하면 신고고 나머지는 허가를 받는데 나머지도 영희 삼촌이면 신고하면 된다 이런 뜻이요. 영희 삼촌이면 신고하면 된다. 이제 99%까지 왔어. 그럼 우리가 안 본 건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5번에 니은 디귿 두 개 안 봤죠? 니은 디귿 그 니은도 종종 물어봐. 높이죠. 높이는 몇 미터까지는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어? 3미터까지. 그걸 기억합니다. 높이 3미터까지 신고하고 증축이 된다는 얘기지요. 3미터까지는 증축할 때 신고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표준 설계도서 나오죠. 우리가 표준 설계도서 하면은 지금 어느 법이든 거의 99%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시도의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의 표준하면은 국토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럼 표준 설계도서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만든 설계도서죠. 그 설계도서대로 건물을 지으면 허가권자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신고하면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표준 설계도서대로 짓는다고 무조건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용도, 규모가 주위 환경이나 미관에 뭐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지장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로 정해 최종적으로 조례 밑줄,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거는 신고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신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 바로 이 건축 신고 대상일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도 빨리빨리 눈에 안 보이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건축 신고입니다. 시험에는 자주 물어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까지는 신고하고 증축이 돼? 85까지. 뭐를? 증축까지. 증축, 개축, 재축을 85까지. 연면적 합계는 전국 어디든지 얼마까지? 100까지. 뭐가 가능해? 건축 자체가 가능해? 신축이 된다는 겁니다. 연면적 합계 100까지. 자, 영희 삼촌을 대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전국 어디든지 신고하고 하면 돼. 영희 삼촌을 대수선하려면 어디든지. 근데 관농자에서는 영희 삼촌은 관농자에서는 신고하고 뭐 한다? 건축이 가능해. 영희 삼촌을 건축하고 싶어. 그럼 어디에서 신고하고 해? 관농자. 대수선은 어디든지 다 돼.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에 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공장을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틀려. 공장이야, 공장. 그거 연결이 돼야 돼. 무슨 공장? 오이공장이라고 했지요. 오이공장. 농수산업을 하는 업이나 면지역은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한번 읽어보세요. 종묘, 배양시설, 화초 분재하는 온실 이런 것들. 올해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런 식물이 많이 얼어 죽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대수선은 영희 삼촌이면 무조건 신고지만 영희 삼촌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수선만 신고야. 수선하는 행위만. 그 다음에 높이는 몇 미터까지 신고하고 증축이 돼? 3미터. 표준 설계도서대로 짓는 건 모든 건물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례로 정하는 것만. 조례로. 아시겠죠? 조례로 정하는 것만. 그래서 신고 대상까지 받습니다. 어려운 내용 보셨네요. 넘기세요. 효력 상실. 신고한자가 신고일로부터 또 기억해야 되겠네. 1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됩니다. 아까 허가받고는 몇 년 이내 착수했어요? 2년. 신고하고는 몇 년? 1년입니다. 안 하면은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밑줄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허가받아도 허가받고는 착수 의무가 몇 년? 허가받고 착수 의무 기간 몇 년? 2년이었지. 2년. 신고하고는 1년. 연장은 둘 다 1년. 연장은 둘 다 1년이요. 연장은 둘 다 1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 맨 밑에 용도 변경이 나오죠.
자, 보세요. 우리 오늘 공부하신 내용 한번 쭉 볼까? 건축물 받고, 대지 받고, 뭐 설비, 뭐, 다 본 거야. 건축 받고, 대수선 받고, 다 봤어. 뭘 안 봤어요? 용도 변경이 자주 물어보는데, 또 작년 시험에 또 물어봤죠. 물어보는데, 이 용도 변경, 또 건축 신고에 못지않게 이 용도 변경이 우리가 또 초반에 외워둬야 될 내용이에요. 외워둬야 될 내용이야. 요거 초반에 좀 외워두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초반에 안 하죠. 그럼 또 요것도 외운다고 또 나중에 건축법이 또 싫어질 수가 있어. 초반에 외워둘 거 몇 개 있죠. 꼭 하셔야 돼. 자, 우리는 복습이란 것은 내가 알 때 다시 공부하는 게 복습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건 복습이 아니에요. 그건 연구하는 거고. 잊어버리기, 내가 내용을 알 때 다시 보는 거야. 그럼 제일 좋은 복습 뭐예요? 지금 딱 집중해서 공부했죠? 동영상을 들었잖아.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 그럼 제일 좋은 복습은 바로 또 듣는 거지. 바로 또 들으면 지겨워, 안 지겨워? 아, 지겹지. 그게 문제지. 금방 들은 걸 또 듣는다는 게 이거 정말 못할 짓이에요. 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는 공부를 쫙 했으면 또 공부하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제는 공부를 했으면 운동을 하러 가는 거야. 운동. 운동장을 가든 산을 가든 운동을 하러 가는 거야. 운동 꼭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허리가 왜 구부정거려?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 하체가 이게 약해지면 허리가 굽어진대요. 반드시 운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도 체력 관리를 잘해야 반드시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이제 몇 시간 했어. 그러면 운동을 가는 거야. 그 운동하면서 바로 이어폰을 또 끼는 거야. 그러면 공부하는 거에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운동하는 시간이야. 운동하는 시간인데 그저 이 꽂고 가는 거라니까. 금방 들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꽂고 가도 내 귀에 들려 안 들려? 들려요. 금방 들었기 때문에 들린다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죠. 한 이틀 있다가 요 부분을 다시 이어폰 꽂았어. 안 들려. 또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만 했다고 복습한 게 아니라니까. 이틀 되면 내 게 아니라니까. 이틀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바로 내가 이게 안 된다 싶으면요. 그걸 버리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하고 저와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그거야. 이거는 안 된다 싶으면 자꾸 버리라 그러거든.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몇 번 반복을 한번 해보는 거야. 또 한 10번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 안 외워져.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시간 날 때마다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 딱 타임을 잡았을 때는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뭐 시장을 보러 간다든가 뭐 한다든가 할 때 그 내용을 꽂아 그 듣는 거야. 뭐 안 들려도 그럼 10번 20번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게 된다니까. 공부를 연달아 하면은 힘들지만은 운동을 지금 운동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운동장을 돌잖아요. 그때 귀에 꼽는 건 그는 공부라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러면서도 들려요. 이해가 가? 오늘 많이 이해를 하는데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면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그 말이 이해가 가면.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면은. 자, 그래 보세요. 용도 변경 보겠습니다. 자, 용도. 우리 건축물의 종류가 밑에 나오죠. 용도가 나오잖아요. 박스 안에. 1번이 뭐예요? 박스 안에. 단독주택. 넘겨보세요. 2번이 뭐예요? 2번이 뭐예요? 공동주택이잖아. 우리는 이 1번을 읽었으면 그 다음 이 2번을 읽어야지. 이 1번을 읽고 또 요 동그라미 2번을 요걸 읽고 있으면 되나 이게. 같은 번으로 읽어야지. 3번이 뭐예요? 4번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몇 번까지 가는지 보세요. 28번이 뭐예요? 뭐 있어요 책에? 왜 그래 소리를 지르 그래? 그렇게 기분이 좋아?
29번이 야영장 시설이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우리 건축법 대통령령에서 우리나라의 건축물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총 29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용도를 변경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이렇게 돼 있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 우리 건축법은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승인 받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괄호 묶으세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 거기다 적으세요. 특광시장 X. 어딘지 알아? 485페이지. 485페이지. 아직도 그걸 다 못 넘기고 있었어. 아이고 참.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밑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자, 용도 변경은 원칙이 허가다, 신고다. 그런 거 없지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라고 그랬지. 뭐가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광시장도 허가권자에 나오죠. 건축허가권자에는. 근데 용도 변경에는 안 나옵니다. 용도 변경은 무조건 누구만 나와? 시군구청장. 뭐 특시, 특도는 당연한 거고 이런 얘기죠. 제가 무슨 개념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아요. 사용승인을 하면은 사용승인서를 줘요. 그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사용승인서를 주면서 사용승인은 누가 하느냐면 허가권자가 하는 거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주면서 그 허가권자 누구요? 원칙은 특시,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 또 누구도 허가권자예요. 특광시장도 허가를 하지요. 얘들이 허가권자야. 얘들이 사용승인서를 주는 거예요. 주면서 얘들이 뭘 만드느냐면은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건축물 대장. 관리대장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근데 특광시장은 대장을 안 만들어. 대장은 누가 만드는 거야? 시군구가 하는 거야. 얘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특광시장은 어떻게 할까? 자기 승인서 줬죠? 그럼 특광시 밑에는 누가 있어요? 얘들 중에 누가 있어? 특광시 밑에는 얘들 중에 특광시 밑에 있는 놈이 누구야? 응? 모르겠어. 아니, 특광시 밑에는 구청장이 있잖아. 구청장이. 대구시장 밑에는 구청장이 있잖아. 그건 몰라?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 말고 누구도 있어? 군수도 있지. 걔네들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대장이 적으라고 보내. 그러면 보내면 얘들이 대장이 적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건축물 대장 공시법 시간에 대장 봤어요? 건축물 공시법 시간에 대장 한번 봤어? 건축물 대장? 그 대장 보면은 건축물 현황이 쫙 나오잖아. 대장이. 거기 보면은 건축물이 뭐도 나와? 용도도 나온다니까. 용도도. 아시겠습니까? 대장 보면 1층에는 무슨 용도, 2층에는 무슨 용도, 다 용도가 나와. 응? 건축물의 구조 이런 게 다 나온다고. 그리고 이 대장을 만들었죠. 만들었으면 이게 또 어디로 옮겨져야 돼? 등기부로 옮겨져야 될 거 아니야. 등기부. 등기부. 이 대장에 있는 내용이 등기부의 표제부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야. 그럼 등기부 표제부의 내용과 대장의 내용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똑같아야 되죠. 이렇게 공부를 두 개를 딱 만들어 놓는다고. 시군구가. 여기는 시군구고. 등기부는 물론 법원과 나리지. 그럼 시군구가 대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 등기관한테 뭐 한다? 촉탁을 하는 거야. 물론 신규 등록은 촉탁이란 게 없겠지만은 지금 뭐 어쨌든 두 개 딱 만들어 놨지. 보존 등기 해가지고 지금 등기부 만들어 놨어.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어, 없어? 용도를 변경하지요. 용도를 변경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 이 위쪽 방향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내려가도록 이렇게 바꾸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을 하면은 그러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시군구한테 하거든.
시군구한테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시군구만 나와. 특광시장은 용도 변경에는 안 나와. 그럼 시군구청장이 대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은 용도 변경한 걸 알아요, 몰라요? 얘가 지금 용도 변경한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신고가 들어왔어. 그럼 시군구는 용도 변경하는 걸 알아, 몰라? 알지?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몰라? 알지? 그러면 자기가 용도 변경하면은 대장에 변경 기재한다, 안 한다? 직접 변경 기재하는 거야, 시군구가. 이제 이때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 촉탁 등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등기관한테 촉탁하겠지. 그럼 등기관도 등기부를 변경하겠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이렇게 딱 맞춰가는 거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라갈 때 허가 받고 내려갈 때 신고하는데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옆으로. 요거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신고해요 안 해? 안 하지. 그러면 시군구가 알아 몰라? 용도 바꾼 거 모르지. 그럼 옆으로 간다는 얘기는 허가 신고가 필요 없다는 거야. 허가 신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군구는 몰라. 그러면 용도 변경하는 자는 허가 신고는 안 하는 대신에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대장에 바꿔 적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내가 용도 변경하니까 바꿔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변경을 요청하는 거야. 요청하면은 시군구가 이제 변경 기재하겠죠. 그리고 또 등기관한테 뭐 한다? 촉탁 등기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부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허가를 신고를 하게 되면 시군구가 아니까 직접 자기가 변경 기재를 하고 촉탁하는데 허가 신고 없을 때는 그 소유자가 뭐 한다고 시군구청장한테 대장에 변경 기재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제 집에 가야 돼 집에. 자, 그럼 그걸 보시기 전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봐야 돼. 그 시설군 있죠? 그 표를 외워야 됩니다. 일단 그 표 외우는 게 우리는 오늘 건축 신고 대상하고 그거 외우는 게 우리가 꼭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9번까지 나와 있죠? 1번부터 9번까지. 첫 번째 무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 시설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른쪽에 용도 있잖아요. 용도가 아까 29개였죠. 그 29개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9가지 시설군으로 위험도에 따라서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하중이 무겁고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자꾸 읽으셔야 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교육하고 복지는 늘 같이 따라붙어. 그래서 교육, 복지를 같이 외웁니다. 교복 시설군입니다. 교육, 복지. 그 다음에 근린생활. 그 다음에 주거업무.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시설군. 요걸 외우셔야 돼. 순서대로. 자산 전문 이렇게 옵니다. 자산 전문. 우리는 앞으로 자산 전문가가 될 거 아니에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입니다. 영교 건축이. 자, 한 마리 해봅니다.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위쪽으로 9번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 그럼 뭘 받으라고? 누구한테 받아?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아시겠죠? 시군구 특시특도 시군구청장. 자,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해야 돼. 누구한테 신고해? 시군구청장. 특시특도 시군구청장. 특공시장 넣으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있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만 있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 뭔데 알아보고 싶으면 아까 그 앞에 표를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뭐 관심 없으면 안 봐도 되고. 아시겠죠? 뭐 세차장, 폐차장, 뭐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 그 뭐 있어. 산업 등 시설군에는 뭐가 있어요? 운. 첫 글자 따서 이렇게 옵니다. 운창공, 위,
장자묘. 운창공 위장자묘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예전에는 사람을 부를 때 무슨 공 이런 말을 썼어요. 이공, 김공 이런 말 썼어. 요즘 사극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요즘 사극은 지금 말 쓰죠. 21세기 말 쓰잖아. 근데 예전에는 무슨 공, 뭐 충무공, 충무공도 공이네. 충무공. 운창공이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운창공. 운창공이 위로를 하고 있어, 위로를. 뭐를? 장자묘를 위로하고 있다. 장자묘. 운창공, 위, 장자묘. 한번 따라해보세요. 운창공, 위, 장자묘. 운창공이 장자묘를 위로하고 있다. 운창공, 위, 장자묘. 요새요. 우리 건축물 용도에 운이 두 개가 나와. 운은 운수시설이 있고 운동시설이 있어. 운수가 있고 운동이 있어. 운동은 저 밑에 또 어디 나와? 영업시설군 나오죠? 영업시설군에 운동 나오잖아. 그러면 산업등시설군에는 운동이에요, 운수예요? 운수야, 운수. 다른 사람 다 산업하고 있는데 저 혼자 운동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창고 공장은 말 그대로 창고 공장이야. 위가 또 두 개가 있어. 위락이 있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있어.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은 충전소, 주유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석유 기름 다루는 거 아시겠죠? 요게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그러면 산업등 시설군에는 위험물이다, 위락이다. 그 다른 사람 산업한테 지 혼자 위락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위락은 또 어디 나와? 저쪽에 문화집 4번에 나오죠? 4번에 위락시설 나오잖아. 그거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장이 뭐예요? 장례시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가 뭐예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요거는 고물상 생각하면 돼요. 고물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 뭐 묘지 관련 시설 아시겠죠? 이렇게 외워줍니다. 산업등 시설군 꼭 외우세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운창공, 위. 이게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입에 익어야 돼. 입에 익어야 돼. 그래야지 찾아낼 수 있어. 전기, 통신이죠. 전기, 통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발전소죠. 발전시설. 통신은 통신이고, 응? 방송시설, 방송통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방발이에요. 방발. 방송통신, 발전시설입니다. 방송하고 발전시설입니다. 방송하고 발전. 됐지요? 방발. 자, 문화집회시설군.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는 문화고 집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잖아.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그죠? 이거는 뭐라고 그러느냐? 문, 종, 위, 관 이렇게 옵니다.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야. 문종위관. 문이 뭐예요? 문화 및 집회시설. 말 그대로 문화도 즐기고 집회하는 거. 공연장 같은 거. 사람 많이 모이죠? 뭐 관람장, 집회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종은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여요. 모이지? 여기가 위락이야. 요거는 위험을 하면 안 돼. 위락시설. 관은 뭐예요? 관광휴게. 관광휴게는 우리 시험에서 용도를 물어볼 때 한 번씩 물어봐. 관광휴게 시설은 야외에 있는 거야. 야외에 있는 거. 음악당, 극장. 야외 극장 있죠? 자동차 극장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잖아. 그죠? 대구에 자동차 극장 있어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그러면 음악당, 극장이 야외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 내부에 있잖아.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야. 규모가 있는 거 아시겠죠? 물론 규모가 작은 건 또 뭐 이전 건생도 있어요. 지금 몰라도 돼. 문종위관이라고 합니다. 문종위관. 참 해보세요. 문종위관. 관이 뭔지는 아시죠? 관.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잖아. 그 관을 뭘로 만들었어 지금? 문종이로 만들었잖아. 문종이로. 사람을 시체를 그냥 문종이로 둘둘 마른 거야. 위험해요? 안 위험해? 아, 위험하지.
반에 넣고도 뭐 혹시나 싶어서 못을 박아버리고 이러는데 문종이로 돌돌 말아놓으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위험하다. 이것도 위험한 시설이 문종이가. 영업하는 거죠. 영업은 우리 교재는 다중생활시설, 이종근린생활, 다중생활시설이 뭐냐면요. 자, 한번 저거 참고로 봅시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이게 고시원인데 두 개로 나눠 500제곱미터 미만,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죠. 이거는 이종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종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죠. 이거는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입니다. 고시원이 두 개로 나눠져.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 안 되면 이종근린생활시설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가끔 학원으로 전화 와가지고 저 강원도 말투를 쓰시는 분이 전에도 한번 자기가 있던 고시원이었다고 우리 학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또 얼마 전에도 전화 와가지고 아 제가 고시원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고시 학원을 고시원인 줄 아는가 봐.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만 하는지 고시 학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시원인 줄 알고 고시원 하나 잡는다면서. 이게 고시원이야. 500 미만은 이종, 500 이상은 뭐 숙박. 그러면 여기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건생을 말해. 그러니까 500 미만이지. 500 미만인 고시원을 말합니다. 다판운숙입니다. 이렇게 다판운숙. 영업시설구는 판매하는 게 영업시설이잖아. 근데 팔았는데 누가 팔았어? 운숙이가. 운숙이가 다 팔았어. 다판운숙. 운숙 판다 이러지 말고 언제까지 팔고 있을 거야. 다판운숙이. 다중생활시설. 판이 뭐예요? 판매시설. 운은 뭐예요? 아, 요건 운동이죠. 여기는 운동. 운동하고 운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운동시설은 여기는 영업시설군입니다. 운동은 영업시설군이에요. 숙은 숙박이고. 다판운수. 자, 교육복지입니다. 교육하고 복지가 붙었어요. 교복 입은 학생은 놀아도 어디서 놀아라? 의교노수죠. 의교는 뭐예요? 의과대학교. 교복 입은 학생은 놀아도 어디서 노수? 의교노수. 야를 앞에 붙이려고 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야 의교노수가 아니고 의교노수야. 느낌표 찍어주고. 아시겠죠? 의교하니까 또 누가 생각이 나죠? 생각 안 나요? 대구 분들은 뉴스를 통 안 보시려고 그래요. 의가 뭐예요? 책을 봐야 알지. 의료시설. 교가 뭐예요? 교육연구. 우리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교육연구시설입니다. 노가 뭐예요? 노유자시설. 수가 뭐예요? 수련. 유소스테 가장 대표적으로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야영장시설이 전에는 용도에 없었거든. 예전에 몇 년 전에 또 그 야영장에서 불나가지고 대학생들 막 죽고 그랬잖아. 그때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야영장시설. 야영장시설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용도입니다. 의교노수야. 이게 교복 입은 학생은 어디서 노수? 의교노수. 자, 근린생활시설은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근린이라는 게 뭐예요? 가까울 근자, 이웃 린자, 우리 집 옆에, 주택가 옆에 있는 시설들이에요. 근데 1종은 그야말로 주택가에 없으면 불편해서 못 사는 게 1종이고 2종은 조금 나가야 돼, 주택가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 1종이에요. 자, 주거가 이러면 주거는 또 업무하고 반드시 붙어야 돼. 주거하고 업무가 반드시 붙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주거는 뭐 하는 거요? 주거하는 거지. 업무는 뭐 하는 거요? 업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주거하고 업무가 같은 시설군이에요. 그러면 주거는 집에서 주거해야지.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 공동주택이 있지.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습니다. 자, 업무는 어디서 봐? 업무시설.
나중에 업무시설이 뭔지 궁금하면은 앞에 한번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는 업무시설. 그런데 주택도 아니고 업무시설도 아닌데 주거도 하고 업무도 보는 데가 있어요. 그게 교정군사시설이에요. 교정군사. 교정하면 그냥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은 잘 아실 거고 여기 주거해 안 해? 교도소에서 주거하지. 주거 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 탈옥. 군사시설에서 주거 안 하고 나오면 탈령. 요즘에는 뭐 카톡 하면은 그냥 뭐 휴가도 보내주기로 한다면서. 그것도 몰라. 통 모르네. 우리나라가 아닌갑다. 그래서 당공 없고 주거도 하고 업무도 하려면은 집에서 업무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업고 해야지. 업고 누구를 업고 해? 당공을 업고. 애 이름이 당공이야. 당공 업고 해야 돼. 당공 업고. 자, 기타는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제일 위험성이 없는 게 뭐야? 동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동식물 관련 시설. 응? 요거 외우는 겁니다. 한 번만 외우고 집에 갑시다.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뭐가 있다? 자동차 관련 시설밖에 없어요. 자, 산업등 시설군에는 운창공, 위, 장자묘. 그 다음에 전기통신은 방발. 문화집회시설군은 문종위관. 영업시설군은 누가? 다판, 운수. 교복시설군은 의교, 노수야.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 2종. 요 2종 중에 뭐는 빼야 돼? 요 다중생활시설은 빼야지. 2종 중에 다중생활시설은 빼야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은요. 요거는 500 미만이고 고시원 500 이상 여기 들어가잖아. 숙박시설에. 근데 고시원은 규모가 크나 작으나 같은 시설군이 용도 바꿀 때는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복입원 학생은 어디서 노수? 의교 노수야.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 2종. 주거 업무는 당공 업고 해야 된다니까. 당공 업교. 기타는 동식물 관련 시설. 요렇게 해서 올라가면 뭐 허가. 내려가면 옆으로 가면 허가나 신고는 필요 없지. 근데 뭐는 해야 돼? 대장에 변경 기재해달라고 신청해야지. 이걸 우리는 같은 시설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대장 변경 기재 신청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85페이지 거기 2번에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3에 따른 시설군 중 밑줄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시설군. 이건 옆으로 간다는 거죠.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개정하는 바에 따라서 역시 누구에게? 특시 특도시군구청장에게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 밑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아시겠죠? 대장 변경 기재 신청해야 된다. 단수 조항까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봤어요. 다 봤어. 그 뒤에 이제 뭐 가설 건축물도 나오고 국가지자체도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 승인 받아요. 여기 절차에서는 감리하는 부분이 있고 감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사하려면 착공 신고를 하고 감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감리가 우리 건축법의 감리가 출제된 적이 사실은 없거든. 주택법의 감리도 뭐 하도 오래전에 한 번 출제된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나왔어. 건축법의 감리도 묻고 주택법의 감리도 두 개 다 물어봤어. 두 개 다 물어봤어. 못 맞추는 문제. 아시겠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늘 나오고 자주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아시겠죠? 7문제 중에 5문제를 맞추는 건 목표로 해야지. 그 나머지 전부 다 공부를 해가 7문제, 6문제를 한두 문제 더 맞추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건축법이 안 잡혀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허가 신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요거 정리하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보면은 뭐 많이 남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요게 잡혀진 상태에서 우리가 3월, 4월, 5, 6월까지 해서 그렇게 정리할 거예요. 예, 안 봤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와 우리가 안 본 데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기초과정이니까 건축법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는 주택법에서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다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